안녕하십니까, 축구님. 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살아있는 권력에 까불지 마라. 옛말이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살아있는 권력 건드리다가 큰일 난다. 무조건 살아있는 권력에, 지금 현재 권력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들은 많이 가진 자한테 굉장히 강력한 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어떤 사람들한테는 덤벼도 되는데 살아있는 권력에는 덤비지 말라. 근데 지금 완전히 덤비고 있어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드디어 이제 사선을 딱 내놓고 진짜 살아있는 권력한테 이제 덤비는 이런 완전히 모양새예요. 네. 뭐 크게 잘못한 거는 내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짜잘한 잘못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뭐 크게 뭐 딱 잡아서 얘가 막 뭐 돈을 횡령했다든지 막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했다든지 물론 축구협회에 뭐 어떤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12월 2일부터 문체부가 또다시 실질 감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일정을 보면은 12월 25일부터는 그때가 3일간 12월 25, 26, 27 크리스마스부터 다음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후보 등록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뭐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이제 협회장 새로운 인물이 협회장에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지금부터는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지금 허정무 그리고 정몽규 두 명 가지고는 좀 막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거 하면 계속 느끼고 있어요. 3-4명, 4-5명 안 되더라도 좀 후끈하게, 화끈하게. 근데 정 회장이 나온 게 잘 된 건가? 아니 올바른 건가? 나는 그것도 어이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지금 덤비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너무 어이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계속 고민했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다 지금 쇼야. 쇼. 나 일정을 보니까 월요일날 그 산하단체장들 만나고 네. 화요일날 시도협회장 만나고 그 다음에 협전사들 만나고 있다고. 선거운동하고 있죠. 그렇지. 네. 사실 선거운동이야 이게. 네. 그러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대목이 뭐냐면 회장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딱 그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추대를 받고 싶은 거야. 네, 네, 그리고 또 막 이 권유 이런 거. 그 장면이 그 기사에 그대로 녹아 있더라고. 그렇죠. 아유 회장님 말고는 누가 하겠습니까? 이 많은 뭐 투자가 들어가는데 특히 천안 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한 거야 지금 완벽하게. 그래서 다 그 유권자들이잖아. 그렇죠. 그 대원들 자체가. 그렇죠. 그분들한테 뭐 그래 그렇게 이렇게 권유한다면 뭐 마지못해 하는 딱 그거거든.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한 거야. 추대의 모양새.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일보가 이렇게 나오고 첫 기사가 나오고 했는데 딱 그 공식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어. 관계자를 통해서. 그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 거거든. 네. 그걸 한 군데 나오면 다 집중하고 있다. 그래. 딱 확 받아쓰죠. 문구가 탁 트인 거야.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러면서 그렇게 이슈를 만들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정 회장이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딱 그 시나리오 그대로 가는 거야. 이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체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감사하고 감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무언가를 명확한 거를 몇 가지를 딱 잡아낸 다음에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해서 증거를 두둑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이 들어가는 거죠. 검찰이 들어가서 이건 문제 있다 하고 법원에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대한체육회 이경영 회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다. 이런저런 사업권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많이 악용을 하고 있다. 자기가 빼먹고 있다. 이경영 회장은 확실하게 걸린 것 같아. 거의 뭐 큰 건들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은 안 나왔던 보도에는 안 됐지만 그 경찰이나 검찰 사법권에서 갖고 있던 증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확실히 걸릴 것 같고 정몽규 회장도 만약에 걸린다면 뭐 어떻게 천안 축구센터 건설 관련
네. 지금까지 보도는 안 났지만 네, 그거 네. 관련해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싶고 네. 만약에 문체부에서 감사를 한다면 그쪽에서 걸린다면 당신 이야기대로 뭐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진짜 도덕적인 뭐 비난 그 수위 정도거든. 행정의 오류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개인을 사법 처리는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캐는 건데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아니 그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도? 돈 문제도 네. 있을 수 있고 네. 문체부에서 뭐 절차상의 어떤 뭐 문제들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뭐 감사 시작한다면 근데 그게 지금 요 앞에도 뭐 감사했지만 보통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걸린다고. 그렇죠. 선거 전까지는 결론 내기 힘들 것 같고 내년은 넘어가고 회장 재임 기간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굵직한 거 있으면 뭐 그게 진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뭐 자격이 하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이 아직 한 2년이 이 정권이 한 2년여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간다면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 회장을 거부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은 언젠가는 그래요. 조만간 그냥 넉넉 잡아서 내년 안에는 무언가는 잡힌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잡혀서 이기영 회장과 똑같이 검찰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증거 잡아서 아니 그러니까 기소하고 그 전에 지금 이영 회장이 이제 사법 영역으로 넘어갔잖아. 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거기도 진짜 네, 네. 이 기회에 진짜 그 사람들 뭐 하는 건지 이경 회장을 통과시켜주면서 지금 정몽 회장을 탈락시키는 명분이 없어진 거 아니야. 그 진짜 그건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이득을 받길래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돼. 그 전에 문체부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잖아. 네. 권유를 했잖아. 네. 아직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먹어. 그래서 한달안 제가 돼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은 대기업 총수든 아니면 명망 있는 표를 그야말로 표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도 한 2년 버텨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2년 2년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법적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2년 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름대로 또 추측을 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모르지. 그래서 이게 이 살아있는 권력과 크게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문체부가 지적을 했고 대통령도 분명히 명확하게 이 문제 해결해라 제대로 라고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던져버린 거죠. 공을 던져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방법은 뻔하죠. 회장 다시 사연임 됐어요. 되든 말든 계속 파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내버려뒀던 또는 증거가 없어서 잡지 못했던 이런 것들 계속 파고 하면 나오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3년 기소 탁 실형으로 확 그냥 쫄게 완전 재판에 한번 걸리면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 아유, 그거래. 그거는 이제 한참 된 이야기인데, 이제 일단 절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축구협회 공정위원회하고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진짜 솔선수범해줘야 돼. 거기서 끌려주면 진짜 땡큐잖아. 네. 끌려주면 선수 후보자 등록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건 땡큐고. 그리고 문체부 감사, 만약에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면 정말 결과를 좀 빨리 내주는 게 1월 8일 선거니까
뭐 진짜 최대한 빨리 내주면 뭐 하자가 생겼을 때, 흠결이 생겼을 때는 좀 더 상대 후보한테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절차적 문제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대학마다 진짜 좀 나와준다면 가능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허정무 감독이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 너무 약하죠. 조금 약간 비슷한 사람이 나온 거죠. 나이는 더 많고, 우리가 바랬던 거는 사실 많은 축구 팬들은 조금 젊고 유능하면서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적인 인물, 이런 사람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뭐 박지성 이야기 나오고 이영표 이야기 나오고 뭐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계속 옆에 저기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잘 안 하고 있고. 안 할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은. 지금 이 상태까지도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이건 뭐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의미가, 입후보 하는데 의미가 있고, 그렇지, 선거운동 한번 해보는데 의미가 있어요. 해보면 그 대의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현장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선거를 한번 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애초부터 저건 안 될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는 게 앞으로 계속 평생 영원히 갈 거란 말이죠. 아니, 나는 선거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사선 도전하고 있으면 진짜 그냥 반 정몽규 세력이 결집만 하면 괜찮거든. 제대로만 뭉쳐준다면. 근데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지금 가능성은 좀 없지만, 그래도 박지성, 이영표 이런 젊은 세대들이 나와주는 게, 그다음 허정무 후보도 있고, 뭐 이영수 교수도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온다 그러면 여러 후보들이 진짜 합종 연행 할 수 있거든. 진짜 그 안티 정몽규라는 그 타이틀 하나를 갖고 그런 판세만 되면 뭐 한 번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유권자들한테, 대의원들한테 한번 호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겠다라고 의사만 표현하면은 뭐 예를 들면 붉은 악마라든지 어떤 진짜 축구 팬, 아니면 어떤 체육 스포츠 관련된 어떤 시민단체, 집단, 팬, 이런 위주로 해서 어떤 난 이 사람을 추대합니다, 또는 내지는 뭐 지지합니다, 공개 지지 선언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일어나면서 뭔가 판세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텐데,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사실상 정 회장이 사선을 하겠구나, 되겠구나. 90% 이상 아닌가? 지금 많이 나온다고. 불길한 생각, 불길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오케이라고 넘어갔을 경우, 그래도 이건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 새로운 세력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허정무 후보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난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 지금 투명하지도 않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 절차적으로. 그런 축구협회가 있으면 후퇴한다는 거야, 한국 축구. 한국 축구 발전 요소의 어떤 그냥 방해 요소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뭐 회장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천안 그 시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금 빚을 주고 있다는 거, 주위에서 자꾸 견제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옳은 소리 해주는 게, 쓴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라도 좀 후보들이 좀 나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렇죠. 그래서 뭐 허정무 전 감독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위협할 만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미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만해요. 그 연세에. 그리고 지금까지 축구인으로 진짜 뭐 4, 50년을 해왔, 얼마나 현대가한테 조금이라도 뭐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상이라도. 현대가 있을 때 다 했잖아. 감독도 하고. 그러면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래도 해주는 이 용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 치고 싶은데, 근데 젊은 분들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기자회견 나도 그 보면서 허정무 후보도, 허 감독도 박지성이나 이영표 젊은 세대들하고의 어떤 규합, 그리고 이 공조가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 그렇지 않으면 혼자는 힘들거든, 사람이. 그 측면에서 조금 늦었지만 좀 신진 세력들 중에서 진짜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교합해가지고 네. 빨리 같이 해야 돼. 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같이 정책도 좀 짜고 네, 좀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 정책을 좀 그렇죠. 짜고 큰 비전은 또 큰 비전대로 또 내세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너무 안 네. 보이거든.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네. 대항마로서의 어떤 위치를 좀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그리고 후보는 언제든지 있다. 당신이 중간에 중도 낙마해도 만약에 내년 가을에 내년 여름에 낙마한다고 쳐봐요. 그래도 후보는 이렇게 3-4명이나 있다. 훌륭한 후보들이. 지난번에 활약했고 지난번에 정정당당하게 겨뤘던 이 후보들이 있다. 라는 마음이 굉장히 안도감이 드는 거죠. 그렇지, 이 사람 없어도 돼? 다음 저 사람 이런 그 선거를 한번 거침으로써 그 어떤 조직이나 조직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는 건 맞거든요, 사실. 서로 잘못했던 걸 맞아. 파헤치니까. 선의 경쟁 계속 또 하는 거니까 네. 해 나간다 보면 지금 한국 축구가 정치했던 게 한 회장이 너무 오래 하는 거야. 정몽식 16년 했지. 지금 12년도 16년 하지만 그러니까 정치될 수밖에 없는 거야. 발전이니까. 네. 첫해 한 4년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익숙함이야. 그냥 그렇죠.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는 거야. 좀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 변화의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 딱 변화를 줄 전환기가 아닌가 싶은데 젊은 축구인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번 선거에 좀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큽니다. 네. 문체부도 또 젊은 축구인들도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